식이장애 환자분들은요, 식사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먹고 토하는 것밖에 없으십니다. 그 습관을 버려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최명기의 마음 편한 구독자님들과 식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먹고 토하는 것 자체 때문에 괴로운 부분도 있으시지만요, 남들이 내가 먹고 토하는 걸 알면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본인은 병이 있는 건데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나는 음식을 먹고 토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식이장애가 있는 환자분들께는요, 먹고 나서 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식사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먹고 토하는 게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먹고 토하는 거랑 굶어 죽는 거를 비교하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그런데요, 식이장애 환자분들은요, 먹고 토하는 것밖에 식사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십니다. 또 식이장애 환자분들은 먹고 토하더라도요, 30분쯤 있다가 토하게 되잖아요. 이미 절반의 음식은 들어와 있습니다. 5분 안에 토하더라도 보통 10에서 30%가 흡수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막 먹게 되잖아요. 적어도 20분에서 30분은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토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어쩌면 그분한테 유일한 식사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토하는 건 말도 안 돼, 그 습관을 버려 라고 강요하는 거는요, 그분들한테 결국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을 달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또한 저는 이해하고 비난을 갖다 달게 밝겠습니다. 토할 때까지 먹게 되는 심리의 상당 부분은 감정 식사입니다. 옛날에는 토할 때까지 먹는 이유를 안 먹으려고 참다가 한꺼번에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할 때까지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뵙다가 보니까요, 안 먹으려고 참다 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입맛이 없어요. 억지로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배가 아파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몰아먹게 되는 거고요. 몰아먹다가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내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은 거를 굶어 죽을 뻔했구나 라고 오해해요. 그러니까 왕창 먹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우울증이 있게 되잖아요.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평소에 맛있게 먹던 게 입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루 세끼 밥은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요, 맵고 달거나,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같은 거나, 아니면은 매우 기름지거나, 햄버거, 치킨, 피자. 그러면서 뭔가 달면서 몸을 채워주는 거, 거기에다가 곁들이는 포만감을 주는 콜라, 사이다, 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또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요, 고체로 되어 있는 거를 먹으면 토해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네가 음료수를 마시니까 고체로 되어 있는 음식을 안 먹는 거야 해요. 그래서 빼빼 말라서 너무너무 힘든 지경이 되세요. 그럴 때는요, 평소에는 몸에 나쁜 사이다, 콜라, 캐러멜 마키아토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술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소주 한 병이 밥 2공기 정도의 열량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술을 마셔서 우울증이 좀 오래 가는 건 사실이지만요, 술을 마실 수 없었으면은요,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서 술을 마실 때만 안주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울증 기간 내내 토할 때까지 술을 먹는 것도 맞지만 토할 때까지 안주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 효과도 나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3, 4년에 걸쳐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20kg를 빼세요. 그리고 3, 4년 뒤에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머리가 멍하고 낮밤은 바뀌는데 잠자는 시간은 10시간, 12시간씩 되는 겨울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폭식으로 인해서, 감정 식사로 인해서 또 20kg가 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서 감정 식사가 있을 때는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울증 치료가
이분들한테는 최고의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요. 우울증 약은 대부분의 분들한테 살찌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살찌는 게 싫다 그러면은 입맛 떨어지는 우울증 약을 갖다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요새는 쓰지 않아요. 저는 식이장애라고 해요. 왜 식이장애라는 표현을 쓰게 되느냐? 사실은 식욕부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먹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으면은 살이 찔까봐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말라 있는데 본인은 겁이 나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분들은 딱 거울 앞에 보잖아요. 본인이 진짜 살쪄 보여요. 우리가 가끔 오랜만에 컴백하는 여배우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저렇게 성형을 해줬지? 물론 성형 부작용인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게 된 성형의 경우에 의사들도 말리는 성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환자분들의 눈에는 그렇게 성형을 한 자신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보기에는 말라 있고 BMI가 낮더라도 본인은 그게 살이 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말랐는데 왜 그러니? 라는 말이 그분들한테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 마른 체형으로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직장도 다닌다고 하면은 BMI상의 저체중일지언정 그분한테는 스스로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나의 몸과 내가 보는 나의 몸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먹을 거를 참으려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사용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요만큼의 음식만 먹고 요만큼의 음식을 제외한 음식은 토하게 된다고 가정하면은 마흔자로나 위고비가 그분들한테는 먹고 토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체형을 유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위고비나 마흔자로를 맞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비난하세요. 그분들도 결국 나름대로는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이장애 하면은 떠올리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분이 계십니다. 카펜터스.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고 동양권에서 다 인기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여동생인 카렌 카펜터님은 식이장애가 있으셨는데 아무런 음식도 섭취하지 않으시다가 굉장히 비극적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식이장애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식이장애면은 언젠가 굶어 죽게 될 거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식이장애가 심하게 되잖아요. 우선 빈혈이 옵니다. 빈혈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적혈구가 빠지는 것만 생각하지요. 빈혈의 가장 심각한 형태, 혈소판이라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을 갖다 딱지를 만드는 피해 성분이에요. 혈소판이 없게 되면은 여기저기 멍이 생기고 심한 경우 출혈로 죽습니다. 식이장애 환자분들이 과거에 사망에 이르렀던 많은 이유는 영양 부족과 탈수 때문이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포타슘이라는 물질이 얼마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심장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까지 심한 분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식이장애 환자분들은요,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저절로 사라지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대, 30대의 식이장애 분이시잖아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국 스스로 저절로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강박하게 되면은요, 다들 손 많이 씻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박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확인이에요. 전기불도 확인하고 가스불도 확인하고, 어떤 분은 지하철 타게 되시잖아요. 지하철에 불이 나면 어떡하나 해서 꼭 지하철 입구를 확인하시고 앞에 서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은 아주 흔한 강박의 증상이지요.
틀림없이 물건이 옆에 있는데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확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확인 강박에 신종 증세가 생겼는데 뭔지 아십니까? 휴대폰 충전 강박이에요. 항상 휴대폰이 100%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 되기 때문에 충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휴대폰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몸무게도 계속 확인하는 강박인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몸무게가 늘면은 그 몸무게를 즉시 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약속을 안 지키는 분으로 오해를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어디 가기로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집 나가기 전에 꼭 한번 체중 재야 되거든요. 체중 쟀는데 1kg가 늘어났어요. 그럼 친구를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해서 그 1kg를 빼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약속에 늦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진 않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체중이 늘면은 자기 조절력이 없어진 것 같아서 우울해지시고요. 체중이 줄면은 왠지 본인이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체중 자체가 자신의 자기 조절 능력을 가늠하는 일종의 가늠대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내 생활 자체가 잘 조절될 때 보통 체중도 잘 조절됩니다. 자기 조절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체중도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결국은 체중 조절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이 안정되고 괜찮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내 삶을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날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안 좋을수록 체중이라도 조절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자기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는 말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헐뜯어서 내가 흔들리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중을 자기조절 지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기조절 지표를 사용하셨을 때 왜 그런데 신경을 쓰냐? 너는 아직도 몸무게에 대한 강박에서 못 벗어났냐? 비난하더라도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체중이 올라갔을 때 속상해 하셔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를 비난하지는 마세요. 이 세상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균세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님은 파푸아 뉴기니아 분들을 연구하시면서 업적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는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정 섬에는 고도 비만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고도 비만인 분들이 유난히 많은 섬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다가 보니까요, 과거에 그 섬에 엄청난 폭풍과 기근이 닥쳐서 사망에 이르렀던 경험이 있었던 섬의 주민들이 고도 비만이 잘 되더래요. 조금만 먹어도 살찔 수 있는 체형의 분들이 아주 조금만 먹는데 그나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분들, 참 삶이 서럽습니다. 거의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그럼 주위에서 타박을 해요. 네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 엄청 서러워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있으십니다. 살을 빼세요. 저는 별로 먹는 게 없는데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살을 빼세요. 여러분,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는 여러분의 말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절대로 살 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식이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식이장애 여러분들, 먹고 토하건, 음식을 씹고 뱉건, 폭식을 해서 조절이 안 돼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건,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정 이상의 음식을 먹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게 식사인 분들한테는요, 마흔자루나 위고비가 때로는 정신과 약보다 더 나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도 비만인 분에 한해서
마흔자로를 놓자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지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침을 확대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마흔자로나 위고비를 맞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